러시아의 기술은 끝났다는 28세 한국 여성이 북극을 뒤흔들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세상을 바꿀 비밀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2023년 겨울 28세 한국 여성 김서연이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이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국제적인 외교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북극의 얼음 바다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과연 김서연은 어떻게 러시아 기술자들을 침묵시키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28살이죠. MIT에서 조선공학 석사를 수석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했어요. 꿈에 그리던 회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와 배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입사 첫날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일이 벌어졌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 만에 유품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바빠서 제가 맡게 된 거였죠. 할아버지 방은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장롱 위에 있던 낡은 가죽 트렁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사진들 사이에서 무언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노트 한 권이었어요. 표지가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낡았죠. 손으로 만져보니 가죽 같은 재질이었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어로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사이사이에 그려진 정교한 설계도였습니다. 3중 구조 단열층, 선미후진 쇄빙 구조, 극저온 배관 시스템까지. MIT에서 배운 현대조선 기술과 너무 비슷한 개념들이 그려져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리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정교한 기술을 알고 계셨을까요? 이게 뭐지? 저는 밤새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커피를 여러 잔 마시며 한 장 한 장 꼼꼼히 봤죠. 할아버지는 북한 출신이라고만 들었는데 왜 러시아어로 이런 설계를 그려놓으셨을까요? 아침이 되자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죠. 가족들도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주지 않았거든요. 항상 전쟁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만 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러시아어 할 줄 아는 이민호 선배에게 부탁했어요. 점심시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선배, 이것 좀 봐주세요. 번역을 부탁드려요. 민호 선배가 노트를 받아들더니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변했어요. 눈이 커지면서 중얼거렸죠. 서연아, 이거 어디서 났어? 제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왜 그러세요? 이건 1960년대 소련 조선기술 자료야. 그런데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시 국가기밀급이었을 거라고. 선배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커피 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죠. 그럼 할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회사 첫 배치는 특수선 개발팀이었어요. 북극 쇄빙 LNG선 설계 프로젝트였죠. 가슴이 뛰었어요. 할아버지 노트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팀장은 송하라 차장이었고 기술 자문으로 러시아 엔지니어 빅토르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50대 초반으로 러시아 해군 출신이었어요. 지금은 삼성중공업 기술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죠. 첫 회의에서 만났는데 인상이 무척 차갑더라고요. 회색 눈동자에 표정이 없었어요. 한국 기술로 북극 쇄빙선을 만든다고요? 러시아는 70년 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해 왔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빅토르의 말투가 조금 불쾌했어요.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신입이니까요. 그런데 회의 중에 제가 할아버지 노트를 참고해서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어요. 3중 구조 단열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빅토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그의 회색 눈동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회의가 끝나고 빅토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 끝 작은 회의실에서 둘이 마주 앉았어요. 김서연 씨, 방금 발표한 자료 정말 본인이 만든 건가요? 네, 제가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건 70년대 소련 1급 극비 기술이에요. 저도 모스크바 해군 아카데미에서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빅토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가슴이 쿵쿵거렸죠. 하지만 할아버지 노트를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있어요. 빅토르가 노트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보더니 완전히 입을 다물었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죠. 이건 어디서 났어요? 제 할아버지가 만든 겁니다. 빅토르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충격과 의심,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당신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북한 출신이라고만 들었어요. 빅토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죠. 그러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소련 시절 북한에서 온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일부는 기술 망명을 했죠. 하지만 대부분 정치적 탄압을 받다가 사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왜 가족들이 말을 안 했는지 알 것 같았죠. 며칠 후 회사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FSB 출신 기술 자문들이 갑자기 나타났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늘했죠. 한국이 구소련 기밀 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었어요. 할아버지 노트 때문이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송하라 팀장이 저를 불렀어요. 팀장실에 들어가니 표정이 심각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서연아, 이 일로 회사가 국제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 프로젝트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억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팀장님, 이건 제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기술이에요.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죠? 서연아, 내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팀장님, 제가 설계한 부분은 할아버지 노트를 참고했지만 한국 기술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겁니다. 기존 소련 기술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며 곽기능장님이 나타났어요. 부산 조선소에서 3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이셨죠. 하얀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젊은 것들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나. 곽기능장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기술은 심장으로 만드는 거야. 그 노트 보니까 가슴으로 썼더구만. 러시아 기술이고 뭐고 할 것 없어. 곽기능장님이 러시아 자문들이 있는 회의실로 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다만 그걸 발전시키는 의지가 있을 뿐이죠. 이 아이 할아버지도 그런 의지를 가진 분이었을 거예요. 러시아 자문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기술 유출 사안입니다. 곽기능장님이 웃으며 답했어요. 유출? 이 기술은 이미 60년 전에 한국 땅에 온 거야. 그때부터 우리 기술이 된 거라고. 회의 결과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설계는 한국 기술로 새롭게 검증해야 했죠.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부담감이 컸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어요. 이름은 한라호였죠. 제주도의 한라산을 따서 지었어요. 북극 테스트를 위해 노르웨이 트롬소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배에 타게 됐어요. 설계자로서 직접 확인해야 했거든요. 바다 한가운데서 바라본 한라호는 정말 웅장했어요. 길이 200m, 폭 30m의 거대한 배였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북극 바다에 들어서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수심 500m 지점에서 단열층 문제가 발생했죠. 화물창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LNG 저장고 온도가 영하 162도에서 영하 140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 속도로는 LNG가 기화되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렸죠. 왜 이런 일이? 더 심각한 건 선체 일부에 균열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에 선체가 견디지 못한 거죠. 비상 상황이다. 모든 승무원 대피 준비. 함장의 긴급한 목소리가 선내 방송으로 울려 퍼졌어요.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제 설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MIT를 수석 졸업한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다행히 응급수리팀의 노력으로 항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죠. 언론에서는 한국 기술의 한계라고 보도했어요. 빅토르가 저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김서연 씨, 기술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배를 만들 수는 없어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군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자책했죠. 할아버지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 제가 너무 성급했나? 곽 기능장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죠. 서연아,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어. 북극곰도 수영 연습을 한다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하지만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했어요. 송하라 팀장은 팀 해체를 심각하게 고려한다고 했죠. 동료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목숨을 걸고 이 기술을 남겨놓으셨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밤새 실패 원인을 분석했어요. 문제는 극저온 소재였어요. 기존 강철 소재로는 북극의 혹독한 추위와 압력을 동시에 견딜 수 없었죠. 완전히 새로운 합금 소재가 필요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부산의 한 항공우주 부품 중소기업이 특수합금을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대우조선 김서연입니다. 대표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눈빛이 반짝였죠. 저희 회사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꿈은 있습니다. 제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극저온 합금 소재를 원가로 공급해 주시겠다고 했죠.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대신 성공하면 저희 회사 이름 좀 알려주세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분들이 계셨구나 싶었죠. 곽 기능장님도 움직였어요. 은퇴한 동료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기 시작했죠. 김 기능장, 박 기능장, 다들 어디 가서 놀고 있나? 젊은 것들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우린 조선업에 인생을 걸었어. 이제 젊은 것들에게 우리 기술을 물려줄 때야.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베테랑 기능장 20명이 모였어요. 모두 60대 이상의 고령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더 놀라운 일도 벌어졌어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서 협력 제안이 온 거예요. 이건 개별 회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조선업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죠. 이제 모든 회사가 함께 갑시다.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6개월 후 새로운 한라 1호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설계한 3중 구조 단열 시스템이 완벽하게 적용됐죠. 새로운 극저온 합금 소재도 장착했어요. 진수식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했어요. 온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라 1호는 다시 북극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떠났죠.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북극 바다는 여전히 험했어요. 10m 높이의 파도가 몰아치고 진만한 빙산들이 길을 막았죠. 하지만 한라 1호는 묵묵히 전진했어요. 영하 4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배는 견뎠어요. 새로운 합금 소재가 완벽하게 작동했죠. 드디어 왔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거대한 빙벽이 나타났어요. 두께 2.1m의 북극 빙벽이었죠.
이게 진짜 시험이었어요. 후진 쇄빙 시스템 가동. 한라 1호가 후진하면서 빙벽을 향해 돌진했어요. 쿵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빙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한 번 더. 두 번째 돌진에서 빙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길이 열린 거죠. 성공이다. 모든 승무원이 환호했어요. 저도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죠. 할아버지가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빅토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기술자가 되었군요. 당신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이렇게 웃고 계실 거예요. 북극 항로 완전 횡단에 성공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일면에 보도했죠. 한국 기술이 마침내 북극을 정복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강력히 항의했죠. 한국이 구소련 기밀 기술을 불법 도용했다며 국제중재재판을 요구했어요. 외교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모스크바에서는 반환 시위까지 벌어졌어요.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술 도둑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죠. 저는 기자회견에 나서야 했어요. 청와대 춘추관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김서연 연구원 준비되셨습니까?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니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다만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었을 뿐이죠. 제 할아버지는 자신의 기술이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청와대에서 저를 불러 국가 과학자 포상을 수여했죠. 김서연 연구원의 성취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대통령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기술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러시아도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푸틴 대통령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해 말했죠. 그 기술은 더 이상 소련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온 세계의 것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의 극지선 설계 아카데미를 열었어요. 조선과 기후 기술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죠. 빅토르도 한국에 귀화했어요. 이제 저와 함께 북극 관광선을 설계하고 있죠. 서연 씨, 당신 할아버지가 정말 꿈꾸던 게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기술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것. 서울시에서 김서연 기술기념관 건립을 발표했어요. 할아버지의 노트도 전시될 예정이죠. 후손들이 할아버지의 꿈을 알 수 있게 말이에요. 어느 날 밤 아카데미에서 마지막 설계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보니 북극성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별을 보며 꿈을 키우셨을 것 같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항해가 시작됩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꿈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낸 기술이 결국 세상을 바꿨어요.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었죠. 다만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해내려는 의지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남극 연구선, 심해 탐사선, 그리고 우주선 설계까지. 할아버지의 노트는 아직도 제게 끝없는 영감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가족의 유품에서 뜻밖의 보물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때로는 그 작은 발견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건 그 발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할아버지의 낡은 노트 한 권이 제 인생을 바꿨고, 나아가 대한민국 조선업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북극 너머 더 넓은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